네, 안녕하세요. 나눔가치투자TV 주간 핫이슈의 정예지입니다. 우리 나눔가치투자TV 주간 핫이슈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가치투자TV에서는요, 다양한 증시 및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하실 김정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 본부장 김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주간 핫이슈에 이어서 오늘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난번까지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리 상승 시기에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느냐, 가치주에 투자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금리를 올릴 때가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일단 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제 도대체 주가는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네. 지금 딱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부터 해서 주로 많이 올라갔던 그런 기술주, 성장주 섹터들이 많이 밀렸는데 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는 원래 떨어지는 거냐? 네. 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고 네.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보시면 돼요. 네. 아, 내가 돈을 경제를 성장하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내가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아요. 갑자기 월급이 늘었어요. 네. 소득이 는 거죠. 네. 그게 경제 성장률이 는 거고 GDP가 늘어난 거니까. 네. 소득이 늘다 보니까 나도 돈이 좀 생겼네? 그럼 좀 돈을 좀 쓸까? 하면서 뭘 이제 사게 돼요. 네. 나만 소득이 는 게 아니라 다들 소득이 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좋아요 팻말 하나를 사는데 옛날에는 1,000원이었다. 네. 그러면 다들 1,0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 물량이 모자라니까 이 1,000원 말고 이 판 사람이 나 이거 그럼 1,100원으로 올릴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건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죠. 이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거고 이 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좋지 않으니 네. 그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뭐가 문제인가요? 경기가 그냥 조용히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음.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이 계속된다, 주가가 계속 폭등한다. 이거는 또 하나의 버블이 쌓이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성장한 게 맞는데 네. 이만큼 성장하면은 이 정도가 거품이죠.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끼는 경우는 쌓이고 쌓이다가 한 방에 터지거든요. 한 방에 터지면 네. 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음. 그래서 그럴 때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경기가 매년 일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도 그보다 낮게 좀 더 성장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금리 인상 시기의 지수 상승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금리 상승 시기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대표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우리가 따지고 볼까요? 자, 보시면은 1996년, 7년 이때가 뭐였죠? IMF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 때 주가가 푹 밀렸죠. 네. 밀렸다가 이때 금리를 이제 제로로 만든 거고. 네. 금리를 올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시. 네. 네. IT 버블 때까지 올라오고. 이게 또 IT 버블이 터지니까 또 금리가 쭉 뺐죠. 이때는 뭐 어떻게 뺐냐면 미국이 일단 금리를 빠르게 내렸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버블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2000년도에 거품이 땅 터지니까 네. 앨런 그리스펀 그때 미 연준 의장이 앨런 그리스펀 의장인데 그리스펀 의장이 빠르게 금리를 쭉쭉 내리면서 거의 금리 거의 이제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온 둘째 치고라도 일단 지수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2004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발생되는 문제가 그때 쌓였던 버블이 뭐였냐? 네. 그때가 부동산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높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예요. 그때가 왜 부동산이 폭등했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 연준의 앨런 그리스펀 의장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는 금리를 낮춰놓고 빠르게 올리지 않아서 출구 전략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서 네. 그게 부동산은 다 전이가 된 거죠. 거품이. 네. 그래서 그 거품이 전이가 되면서 이제 그걸 뒤늦게 금리를 올린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즉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다. 이 대표적인 게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네.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때가 베어 스탠스가 파산했을 때인데 미 아이비뱅크 중에 5위였던 베어 스탠스가 파산할 때인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에이 설마 했어요.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반등이 나오니까 에이 뭐 이게 아니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죠. 이때 탈출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비벼 곡소리로 가죠. 이제. 와, 네, 무섭네요. 대폭락을 이때 이 시기에 금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제로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네.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내 금리는 0%였어요.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때 워낙 타격이 크게 입어가지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금리 정책 잘못 쓰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요때 이 시기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2007년까지는 금리 상승을 하면서 경제 성장도 같이 하면서 요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5%가 넘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언론사 일부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고 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예, 안 망하더라고요. 내내 안 망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예, 최근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하지 않는데 금리는 계속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물가가 네. 네. 물가가 왜 오르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코스트 푸시. 비용이 올라가서 생기는 물가 인상. 네. 두 번째는 디맨드 풀사이드라고 하는 거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코스트 푸시. 지금은 대부분 물가 상승 요인은 뭐냐? 코스트 푸시. 전쟁 났다. 에너지 가격 급등했다. 물류 적체돼서 비용 올라간다. 사람이 심리라는 게 대단히 이상한 게 네. 과거에는 재고를 기업들이 3, 4개월 정도만 쌓아놨거든요. 네. 그래도 충분하니까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놔 봐야 다 네. 보관비만 들고 근데 지금은 물류가 적체되고 언제 자기네 재고 물건을 만드는데 소재가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3개월 재고만 쌓았다가 갑자기 6개월, 7개월씩 쌓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안 그래도 모자른데 네. 더 모자르는 더 만들어서 재고 쌓으려고 하니까요. 요게 이런 심리가 지금 아주 강하게 모두 다 깔려 있어요. 실제로 지금 물류 적체만으로 사실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약간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전에는 재고 물량은 뭐 2, 3개월 타이트하게는 뭐 1개월밖에 안 갖고 있는 상태였다가 네. 지금 자원이 무기화되고 소재가 무기화되니까 각자 다들 쌓아놔요. 모니터일지 모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 수요가 엄청나게 최근 동안에 압축해가지고 2, 3년 동안 몰려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어차피 풀리겠죠. 재고를 뭐 7개월, 8개월 쌓았다가 더 쌓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좀 따지고 보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경제 성장을 받쳐주지 않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하고 패턴이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치 주냐 성장 주냐에 대한 개념도 달리 접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현금 확보가 되는 가치주가 네. 당장 부채를 쓰면서 성장하는 성장주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금리가 오르면은 내가 네. 예를 들어 현금이 많이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하면은 현금 창출이 잘 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예요. 네. 이런 회사가 당장
요금 맨날 들어오잖아요. 당장 현금은 쌓아놔요. 현금 쌓아놓은 거 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다 쳐요. 그럼 은행에 넣으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겠죠. 네. 네, 그럼 좋은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장 되는 산업이에요. 내일 당장 되는 산업. 예를 들어서 정혜지 씨가 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네. 예, 이 장사가 무조건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음. 정혜지 씨가 애완견 무슨 샵을 만든다고 해요. 네. 산다는 사람이 줄 섰어. 오. 근데 당장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러면 일단 돈을 뭐 해야 됩니까? 네. 누군가한테 빌려야 되겠죠. 네. 예, 투자 받으려고 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투자 받으려면 예, 가족 이해에는 사실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정혜지 씨가 들고 날라버리면 이게 하루아침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대출을 받으면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을 때 이자 비용이 점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 확보가 안 되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건 무조건 사실이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가장 이게 맞는 얘기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곧 경기과열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다는 얘기인 거고 자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가 더 각광을 받았어요. 이제 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히려 성장주가 강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몇 번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헷갈려 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미 연준의 인플레 종식이 장기 금리 급등세를 맞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장기 금리라는 거는 앞으로 10년 뒤에 빌릴 돈이 10년 뒤에 네. 갚겠다고 빌린 돈이 그럼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10년 뒤에도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게 10년물에 올라가겠죠? 네. 10년 뒤에 받는 그 금리가. 근데 인플레를 어떻게든 종식시키려고 미 연준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장기 금리 상승에 막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낙폭이 엄청나게 셌던 성장주들이 다시 급반등이 나왔던 거죠. 급반등이 나왔던 건데 하지만 4월 들어서는 이제 다시 미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급등을 하고 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 성장주가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바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부분이다. 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주는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최근에는 약간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4월 들어서는 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급락했지만 반면에 대표적인 가치주인 코카콜라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인데요. 이걸로 보면은 가치주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성장주는 안 된다고 얘기를 아까 한 거라고 여러분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가치주는 괜찮냐? 사실 지금 코카콜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딴 나라 차트예요 거의. 이게 뭐냐면 안 밀려요. 예, 지금 고점이에요 그냥. 예, 고점 투구 하이킥 그냥. 예.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잠깐 흔들렸다고 한 게 25일 어제 4월 25일이면 어제거든요. 어제 0.72% 밀린 게 좀 흔들린 거예요 어제. 예, 그리고 다시 돌려가지고 무려 2.68%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코카콜라는 심지어. 네. 자, 코카콜라가 더 이상 성장을 하는 종목일까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잘 모르겠죠? 네. 그쵸? 예. 솔직히 코카콜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 코카콜라 먹으니까. 네. 물론 저는 별로 안 먹습니다. 살 빼야 돼서. 저번에 마시는 거 본 적 있나요? 가끔 정말 못 참겠으면 가끔 먹어요. 근데 자 코카콜라가 이런 상황이다. 코카콜라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 요즘 코카콜라가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 음료 사업돼요. 어느 세월에 하려고 레드불 어떻게 이기려고. 근데 제가 볼 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서의 의미를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성장주로 봤을 때는 사실 성장주도 별로 안 좋다. 그럼 코카콜라 가치주가 있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회사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되냐면 가치주인데도 성장이 좀 실적 성장이 가능한 가치주들. 그런 종목도 위주로 보는 게 사실 맞다. 그게 이제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코카콜라가 그냥 현실이 안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사실 주가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막 신사업 넓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좀 성장성도 약간 부각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요즘 최고로 가장 이 실적 성장을 가치주라는 이 컨셉 안에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조선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전제는 필요해요. 조선주는 네. 다음 내년 되면 무조건 재무제표는 잘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 나와요. 근데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느냐 여부는 이번에 LNG선 수주에 달려있다. 이 수주를 과연 네. 적자 수주를 하느냐. 적자 수주일 수도 있고 흑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유가가 90달러대 후반인데 네. 이게 내년 되면 유가가 60달러로 쭉 떨어지면 흑자 수주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적자 수주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조선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흑자 수주였어요. 계약 당시에는 카타르 네. LNG 도크 계약할 때는. 네. 근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약간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왜 그럴까요?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배를 만들 때 그 들어가는 철 있잖아요. 후반 가격이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것도 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최근에 조선주가 이제 이런 것만 좀 해결되면 충분히 가치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여기서 얘기드리자면 음식료 좀 장난 아니거든요. 가치주 플러스 실적 성장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요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 성장주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는 네. 대표적으로 막 엄청나게 박살나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가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반도체가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 네. 지금 뭐가 됐냐면 다시 가치주가 됐어요. 실적은 또 잘 나와요,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있지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메모리가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5나노 공정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주가는 안 좋다.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과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가치주? 솔직히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애매해요. 저는 그냥 지수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수 따라가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처럼 현금 창출력이 이렇게 많고 삼성전자 지금 현금 쌓아둔 게 몇 조 정도씩 아세요? 아니요. 몇 조인가요? 거의 100조 단위래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는 사업은 경기 민감 산업. 성장주죠. 네. 성장주냐,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과연 성장주냐 가치주냐 판단 자체가 현재는 좀 모호하다. 예, 모호한 시기다. 성장주도 성장을 다 진행하면 가치주 같아요.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네. 우리 정혜지 씨가 20년 전이면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교 때 SK텔레콤은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그냥 이제 막 스마트 휴대폰을 막 이제 막 하고 막 사업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있을 때니까 네. 엄청난 성장주였죠. 지금 SK텔레콤 뭐가 됐느냐? 엄청난 가치주가 됐어요. 네. 네. 물론 10개의 성장주가 있으면 그렇게 가치주가 되는 거는 20%가 채 안 됩니다만은 예. 그렇게 쭉 가서 결국은 가치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바로 가치주이지만 기본 베이스가 가치주이지만 성장하는 섹터. 지금은요.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뒤에 얘기하고 싶다는 그 음식료 업종. 네. 최근에 여러분들 진짜 차트 보시면은 와, 이 음식료 업종은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냥 음식료 업종 아무거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대충 얘기해도 요즘에 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샘표. 와. 샘표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샘표는. 자, 그리고 자, 뭐 한번 아무것도 해보죠. 뭐 예를 들면 뭐 오리온 이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사는 양 보세요. 지금 오리온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냥 마니커 같은 게 소형 음식료 업종은 이미 다 떴어요, 이미 다. 자, 마니커, 할인, 그 다음에 우리손 FNG, 우리 상한가. 이거 다 지금 얘기 드렸던 다 닭고기 관련주거든요. 닭고기 관련주들이 사료 가격이 비싸지니까 닭고기도 비싸질 거다. 요 논리예요. 네. 팜스토리 사료 가격 비싸지니까 돼지고기 가격도 비쌀 거다. 팜스토리 오늘 상한가.
운신료 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지바이오, 사료 비료 관련주들인데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뭘로 퍼지고 있느냐? 농심, 네, 농심 그 다음에 삼양식품, 그냥 다 쳐도 다 잘 가고 있네요. 네, 다 삼양식품.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대상 같은 회사들. 네. 제 운신료 쪽은 지금 다 잘 가고 있다. 사실 조그만 종목들은요 이미 다 급등했어요. 조그만 종목들 한 번씩 다 시세 나왔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운신요점 같은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인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미 오른 거 따라가느냐?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종목들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네.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가장 좋습니다. 이마트는 거의 안 올랐는데 아까 안 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가는데 이마트 하는 사업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PB 상품, 자체 개발 상품. 네, 자체 개발 상품도 있죠. 자체 개발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니 과자 가격 올려서 갖고 와요. 이마트는 하는 게 알아서 잘 팔어. 네. 우리 돈만 내놔.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이마트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농심이나 오리온 불러가지고 야 팔어. 돈 내놓는데 한 네. 10원 더 내놔. 그럼 얘네들이 싫어. 우리 이마트에서 다 뺄래. 이럴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이마트에서 전혀 털어야 없죠. 되니까. 네,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엄청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번에 지분 인수해서 가져갔잖아요, 다. 네,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PB 상품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가치주지 않나. 성장하는 가치주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컨셉을 좀 바꿔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술과 산업, 업종의 융합으로 성장의 기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융합을 해서 좀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식할 때는 대처해야 될지 한번 성장주를 해야 되는지 가치주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더보기에 있는 참여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고 나눔가치 투자TV 구독과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